네, 안녕하세요. 품질 셰프 옥수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VDA 6.3 P5 협력사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P5 Supplier Management, 자, 협력사 관리에 대한 문항들이죠. 자, 보시다시피 5.1 항목부터 쭉, 자, 5.7 항목까지 총 7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5.4 항목하고 5.5 항목은 중요 별표 표시로 되어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함께 알아볼게요. 5.1 항목, 자, 품질 능력이 있는, 자, 승인된 협력사만 선정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항목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자, 협력사 선정 시 정의된, 문서화된 기준들이 있냐. 자, 협력사 선정을 위한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 뭐, 스탠다드나 기준이나 그런 정의들이, 기록화된 문서가 관리가 돼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협력사에 대한 근거도 필요하겠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 뭐 한 업체만 우리가 다이렉트로 뭐 컨택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협력사를 이제 포텐셜 협력사들을 두고 우리가 선정을 하겠죠. 이 업체는 뭐가 좋아서 이제 선정이 됐고 다른 업체들은 뭐가 부족해서 선정이 되는지 그런 디테일한 근거들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협력사 품질 능력 평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체 평가나 감사 결과, 공급업체 인증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겠고요. 자, 뭐, 소프트웨어나 뭐, 관련된 서비스, 뭐, 운송 관련된 그런 무형의 제품에 대한 공급업체 관리 리스트, 그리고 장비나 기계, 도구 등등에 대한 우리가 뭐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협력사들 전체적인 리스트가 있겠죠. 그런 리스트 관리가 잘 정확하게 되어야 됩니다. 또한 뭐 외부 테스트 랩, 또 아웃소싱 프로세스 공급업체 이 부분은 실제로 부품을 사오는 업체가 아니라 저희 우리가 만드는 이제 공정을 밖에다 외주를 주는 부분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5.1 항목에서 핵심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Supplier Selection Process를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활용 가능한 이런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회사 내에 이게 내재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협력사를 소싱을 하고 그 소싱된 협력사들은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기본적으로 각각의 단계마다 우리가 해야 될 사항들을 정확하게 디파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당연히 마지막에 이제 이런 인증된 협력사들이 우리 리스트 관리 안에 들고 실제로 이런 협력사를 통해서 우리가 제품을 이제 공급을 받고 안정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네, 5.2 항목. 자, 협력사 소싱할 때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좀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좀 약간 애매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변경 관리, 자, 그리고 고객 요구사항 스펙 일정, 승인, 불만사항 등등에 대해서, 자, 협력사의 전달을 어떻게 잘 했는지 이 부분이 5.2 항목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뭐 품질 계약이나 QA, 품질 보증 계약이죠. 자, Quality Assurance Agreement, 자, 법정 및 규제 요건 등등에 대해서 자, 협력사와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잘 반영을 하고 해서 이제 소싱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협력사에 이런 중요한 스펙이나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잘 전달을 하고 그런 것들이 그 해당 협력사에서 잘 내재화가 됐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5.4 항목은 보시다시피 자, 협력사와의 납기 목표를 합의하고 이제 이행하고 있냐 되게 심플해요. 그리고 명확하죠 질문이. 그래서 뭐 기본적인 협력사와의 납기 목표 합의 및 관리 그리고 협력사에 대한 기본 운반적인 관련된 사항 등등에 대해서 계약한 부분들이 있으면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협력사에 대한 기본 납기 관련된 관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뭐 로켓 배송 관련해서 뭐 사용을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로켓 배송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만큼 빨리 오고 우리가 기본적인 낱기라는 선 안에서 거기서 꼭 지켜준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실제로 이제 그 쿠팡이라는 그 온라인 마켓이 급성장한 이유가 이 로켓 배송 때문이기도 합니다.
협력사와의 타겟 어그리먼트를 정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심플하죠? 자, 5.4 항목은 이제 별표가 돼 있죠. 자, 별표가 돼 있는데 이 5.4 항목도 질문이 되게 명확하고 심플해요. 자, 협력사 제품인 서비스에 대해 적절한 승인이 되었는지. 자, 뭐겠습니까? 결국엔 요 내용이죠. PP, AP. 요 부분에도 여기 있네요. PPAP 승인. 결과적으로 우리가 PPAP 승인이나 관련된 뭐 협력사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승인한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심플해요. 근데 PPAP 관련된 필요한 서류들하고 이제 PSW 검사 협정 기준서 등등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제 잘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5.5 항목도 여기 별표가 돼 있네요. 중요. 자, 협력사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이 보장 및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핵심은 수익 검사입니다. 수익 검사. 자, 수익 검사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이에요. 뭐 수익 검사 기준 및 실행 여부, 수익 검사 제품별로 검사 기준이 제대로 수립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수익 검사 측정 도구 설비 및 도구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요 분량 및 그리고 주요 분량을 가지고 있는 협력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분량이 발생했을 때, 자, 우리가 수익 검사 때 시 분량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적합품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뭐 수익 검사 절차들 다 가지고 계시겠죠. 자, 일반적으로 수익 검사는 일단 기본적인 이런 플로우 차트가 필요합니다.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이행을 하고, 이런 플로우 차트가 있다면 각각의 하는 액션마다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수익 검사 기준서들이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거는 뭐 영어로 되어 있고 잘 보이지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틀로 되어 있는지만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가져왔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수익검사 절차나 기준들이 다 수립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수익검사를 이렇게 어플라이트를 통해서 검사원을 통해서 이제 검사를 하겠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이제 뭐 협력사에 통보를 하고,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까지 풀고 관리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수익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연계돼 가지고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5.6 항목은 협력사 입고 제품은 적절히 보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 보면. 자, 5.5 항목에서 우리가 이제 수익 검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항목이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프로세스가 뭘까요? 자, 수익 검사가 완료가 됐다면 그 협력사 제품들은 자재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게 기본적인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5.6 항목은 물어보는 게 우리가 협력사 자재에 대한 창고 관리. 자, 창고 관리. 협력사 자재 창고 관리다. 그래서 보면 그 포장 상태는 어떤지, 재고 관리는 어떤지, 라벨링, 검사 구역, 그리고 피포는 뭐 들어보셨죠? 자, first in, first out. 자, 선입 선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품 수명 기준, 뭐 등등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뭐 당연히 뭐 이런 기본적인 자재 창고에 대한 재고나 그런 뭐 식별 기본적인 관리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항목들은 요 P4와 5S에 대한 기본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우리가 잘 체계화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뭐 P4에 대한 먼저 들어온 제품들이 먼저 출고가 된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기본적인 전반적인 5S. 자, 5S가 제 영상을 보시면 잘 좀 도움이 되실 텐데, 5S는 단순히 쓸고 닦고 깨끗하게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건 기본적인 사항들이고요. 5S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한 제품을 식별을 해놓고 그 자리에 놓는. 예전에는 보면 우리나라에서 뭐 3.5S란 말을 썼죠. 그 3정 자체가 요즘에는 그냥 5S라고 쓰면서 5S에 모든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예, 5.7 항목 마지막 항목이죠. P5 항목에서 보면 관련 관리자, 작업 검사자의 다양한 업무에 대한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책임을 규정하였는지, 딱 읽어보니까 뭐 크게 어려운 부분 없죠. 이 부분도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체계적으로 인적 자원 관련하기 위해서 이제 뭐 보여줄 수 있는 게 딱 이런 것들이 있죠. 자, 퀄리피케이션 매트릭스라고 하죠.
저 자격 인증 뭐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뭐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 사항이나 그리고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어느 정도의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우리가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으면 크게 무리 없이 이 부분을 넘길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필요한 뭐 자격증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마지막 질문 항목까지 우리가 P5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좀 참고 삼아 말씀드리자면 자, VDA 6.3에서 P5 협력사 관리 부분은 별도의 이제 독립적인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 VDA 6.3 전수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80점 이상의 패스될 수 있는 점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P5 항목 자체가 우리가 규정된 점수 내에 충족을 하지 못하면 그 OIT는 별도의 페일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다운그레이딩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파트이기도 합니다. 사실 뭐 협력사 관리라 해서 쉬워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근거들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수준 자체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가 함께 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짧은 항목 중에서 우리가 또 큰 임팩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참고하셔서 좀 집중해서 잘 관리하고 만약에 OIT를 받는다면 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P6 우리가 이제 공정 관리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